자,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. 자,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바로 본론으로 좀 네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아부이지드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기본소득 옹호론자이기도 한 그의 발언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자, 뭐 어떤 의견을 바네르지 교수가 내놨습니까? 네, 일단 바네르지 교수는 최근 이제 경기도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기조 연설자로 참가했습니다. 바네르지 교수는 이제 세계 빈곤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이 방법론을 제시한 공로로 지난 2019년 부인 에스테르 디플로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는데요. 그는 박람회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.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경제 활동이 중단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추구해야 하는 이 방향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빈곤층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바로 빈곤층이 될 수 있다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이 주장했는데요. 이렇게 요런 부분뿐 아니라 이제 이분의 여러 저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. 예. 기본소득에 이제 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바네르지 교수가 이제 지적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을 지적을 한 건가요? 네,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들의 가장 큰 주장은 이제 재정 부담입니다. 이제 바네르지 교수는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.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정적 부담이라며 이들은 국가의 GDP,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죠. 10%가 수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. 오히려 빈곤층 지원 정책을 대체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중단할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 시행이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바네르지 교수는 이제 그동안에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을 중단하는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다 이런 부분도 얘기했고요. 특히 코로나19 상황 같은 전례 없는 위기에서는 보편 기본소득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선별 지원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. 이 선별과 보편 두 부분 모두 필요하다는 점도 이제 빼놓지 않고 이제 얘기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바네르지 교수의 저서에 담긴 기본소득의 유용성을 놓고 또 이제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? 네, 이 바네르지 교수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부인인 에스테르 디플로 교수와 함께 지난해 펴낸 책이 있습니다. 힘든 시대를 위한 경제학을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. 정치권에서. 이 책에는 기본소득이 빈곤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인도를 예로 들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. 미국 등 선진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. 그리고 보편 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빈곤 국가는 다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은 보편 기본소득이 아니라 현재 우리 정부가 택하고 있는 이 선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면서 이에 대한 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. 예.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? 바네르지 교수의 글대로라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방향은 좀 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? 네, 이 기본소득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.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이 교수의
이 부분, 이 저서의 이 문제되는 부분이 이 정치권의 이 먹잇감이 되고 있고요. 정치권에서 이제 놓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공격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먼저 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. 그가 그 한 말의 요지를 보면요. 보편 기본소득으로는 선진국 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 이 글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면 이 지사의 보편 기본소득 입장과 정반대다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 지사도 이제 반격을 했는데요. 이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이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이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복지 후진국에서는 복지적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이 복지 부분만큼은 후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한 건데요. 이에 대해서도 좀 반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비판하고 나섰는데.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경제학자로도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.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 후진국이라고 우긴다. 그리고 또 경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밑바닥이 드러났다 하면서 이 지사를 좀 비판했는데 이 야권에서만 이런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지적에 그 가세했는데 바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인데요.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바네르지 교수와 디플로 교수의 주장, 이 그 기본소득이 복지 행정력을 갖추기 힘든 이 가난한 나라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하는 글이라는 건데요. 자신의 논조와 비슷한 부분만 발췌해서 주장의 타당성을 꿰맞추는 것은 논리의 왜곡이다.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지사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치권이 물고 물리는 이런 이 갑론을박의 이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 보면 어쨌든 선거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선거가 뭐 거의 한두 달 후면은 그냥 바로 대선이고 지방선거일 것 같아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느낌상. 이미 그 선거제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나저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인사를 나눠야겠지만은 오늘 그 이준석 그 국민의힘 그 당대표 후보가 인천에 온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소식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.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길병원 사거리에 있는 인천시당 당사를 찾아서 당원들에게 이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어쨌든 최근에 그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 청년층들이 많이 몰리면서 힘을 받고 있다는데 이 소식은 내일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내일 뵙기로 하고요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